3월 1일 공휴일입니다. 근데 단지 공휴일이 아니라 3월 1일 3.1절 날 왜 우리가 이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쉬고 있는지 조금 여러분께서는 그 의미도 좀 생각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3.1절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가요 이제 100년이 다 돼 가는데 우리 사회가 그 3.1절의 어떤 정신보다도 3.1 만세운동의 정신보다도 이념 대립에 더 몰두되어서 유관순 열사조차도 이념 대립의 소재로 삼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 이 기념관을 방문하든가 이런 부분이 마치 무슨 화제거리로 되는 이런 어떤 이 정치 현실에 매우 참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3.1절 기념식을 이 학교에서 전날이라도 좀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3.1절 노래도 다 알고 있었죠. 김인현 3월 1일 정오로 시작되는 3.1절 노래.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이 노래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3.1절을 되새기면서 쉬더라도 좀 쉬어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간으로 3월 1일은 슈퍼 화요일입니다. 즉 미국의 대선의 승부의 향방이 한 20%가량의 표가 전체 대의원 중에 이 슈퍼 화요일날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은 21%, 공화당은 한 15%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날을 통해서 사실상으로 주요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 날입니다. 매우 중요한데요. 힐러리는 이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에서 그저께 73.5%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26%에 그친 그 샌더스를 압도했습니다. 그래서 힐러리가 사실상으로 슈퍼 화요일에 중요한 전기를 잡았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흑인들 유권자가 압도적으로 많아가지고 여기서는 흑인들이 지난번에는 오바마를 밀어서 대통령으로 만드는 계기를 만들었고 이번에는 힐러리한테 거의 꽂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샌더스가 백인 진보적 민주당원의 지지를 받고 청년층의 지지를 받아서 지금까지 선전해 왔는데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이기기가 역부족이어서 여기에 투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실상 사우스캐롤라이나를 포기하고 슈퍼 화요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투표가 진행이 되는 미국 시간으로 다른 주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흑인들의 몰표가요 굉장히 참 의미가 있는데 이런 흑인들의 몰표가 미국의 대선 향배를 바꾼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흑인들이 사실은 링컨이 노예 해방을 시켰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은 남부에 이 대농장주를 대변하고 흑인 노예제를 지지하던 정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루스벨트 또 케네디 존슨 이런 정권을 거치면서 오바마에 와서 이제 흑인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으로 굳어지게 됐죠. 왜냐하면 흑인의 인권이나 소수 흑인에 대한 우대 정책 이런 부분이 이런 어떤 정권들에서 뒷받침이 되면서 흑인들이 점차 민주당을 지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흑인들은 지금 계층적으로 보면 교도소 가 있는 사람들의 한 60%가 흑인이다. 미국에서 60-70%가. 또 더 나아가서 미국의 하루층의 70-80%가 흑인이다. 이런 통계들이 수도 없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가장 진보적인 지금 한마디로 소외받는 계층을 대변하겠다고 나와서 힐러리를 비롯한 기득권층, 즉 돈 많은 사람들과 결탁이 된 군산복합체나 월스트리트하고 결탁이 되고 부자를 위해서 감세를 해주는 이런 힐러리 같은 사람의 정치를 바꾸자 라고 주장하는 샌더스를
가장 지금도 어려운 계층인 흑인들이 외면하고 몰표를 힐러리한테 주는 부분에서요. 이것은 사실상 계급 배반 투표를 흑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이 투표의 정치적인 선택의 기본 원리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장 잘 관철시킬 수 있는 이념을 가진 정당이나 주장, 정책을 발표하는 사람에게 투표를 하는 것이 옳죠. 그렇게 본다면 흑인들은 한마디로 대학을 갖다가 전부 무료로 하자. 그 다음에 완벽한 의료보험제도를 체결하자. 복지를 강화하자. 또 흑인들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이나 그 이하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최저임금을 15불로 올리자. 또 부자 정세를 해서 그 돈을 복지에 쓰자. 이렇게 주장하는 샌더스에게 흑인들이 투표를 해서 자기 이익을 관철시키는 것이 옳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흑인들은요, 그러지 않고 한마디로 뭐 강연 한번 할 때마다 수십만 수백만 불을 벌고 딸이 호화 한마디로 해외 관광을 떠나고 기득권 중에 기득권인 힐러리에게 흑인들이 몰표를 보내고 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어느 나라든 이 정치가 제정신을 차리기에는 정말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다. 또 대중의 집단적 우매함이 사실은 이 정치의 개혁과 진보를 멈추게 하는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흑인들은 피해의식에서 민주당 후보 중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이 어떤 중요한 정치적인 힘을 보여준 될 것 같은 사람들, 또 그 사람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후보로 선택하는데 항상 몰표로 움직여 왔습니다. 자, 근데 흑인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뽑아서 흑인의 지위가 높아졌는지 저는 그것도 사실상 의문입니다. 오바마가 월스트리트 자본가들의 돈을 받고 유태인들의 돈을 받아서 당선됐는데 과연 지금 미국의 흑인들은 오바마 자신들을 위해서 뭐 전국민 의료보험이니 뭐니 한다고 했지만은 그것이 그야말로 진보가 그만큼 있었는가? 좀 의문이고요. 샌더스는 철저하게 월스트리트나 미국 사회에 돈 많은 사람들 상류층은 대부분 유태인인데 유대인들의 이해와 맞추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한마디로 인종 배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샌더스가 유대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샌더스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가지고 월스트리트 돈이나 미국 사회에 성공한 유대인들을 끼고 선거운동을 하면요, 돈이 남아돌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강조하지 않음으로써 유대인들 그 기득권 어떤 집단이나 모임과 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가고 있어요. 자, 흑인들의 지금 한마디로 계층 배반형 투표와 샌더스의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행태, 정치에서요 성공한다고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흑인들이 제가 봤을 때 미국에서 지위가 향상되려면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미국의 아이다호주에 가서 한 레스토랑에 갔는데 한 여성 젊은 여자애가 자꾸 저한테 와서 자기가 교대할 때가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말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집에 가야 되니까 팁을 미리 좀 달라는 이야기였는데 제가 그걸 깜빡하고 못 줬습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지금까지 가슴이 아픈데요. 미국의 식당의 종업원 팁 제도가 노예제의 산물이다. 이런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식당에 가면 15% 한 20%를 팁으로 내야 되는데요. 이게 뭐 종업원이 잘해줘서 거기에 대한 감사한다고 자발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야 되는 추가 요금처럼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국의 한국 식당에 갔다가 좀 불쾌했어요. 그래서 뭐 다 들어보니까 한 10% 정도 있어서 그거 팁으로 주고 나왔는데 나중에 따라 나와가지고 팁은 최하 15%니까 5% 더 달라고 이야기해서 더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팁인가 하는 생각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요식업 종사자 모임, 연구 모임에서 미국의 노예제도와 이 팁이 관계가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즉 고용주로부터 노동의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한 최초의 노동자가 막 해방된 노예입니다. 자기 노예일 때는 그냥 사왔으니까 밥만 먹여주고 일만 시키면 됐는데 이제 노예 해방이 됐는데 주인이 꼴보기 싫을 거 아닙니까?
저거 옛날에 내 소유물이었는데 이제는 임금을 줘야 된다. 아예 주기 싫다. 안 준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그때 일 조금 시켰을 때, 좀 많이 시켰을 때만 조금씩 그냥 주는, 월급조로 준 게 아니라 그게 이제 팁이었고, 그래서 팁은 노예제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노예제가 이제 철폐됐을 당시에 많은 미국인은 유럽 문화에서 유래한 팁 제도에, 유럽 귀족 문화에서 유래한 팁 제도에 거부감이 많았답니다. 당시에 팁을 주는 것은 미국은 계급이 없는 사회다. 즉 귀족 문화, 왕족 문화가 싫어서 미국으로 와서 이렇게 다 평등한 민주주의를 열었는데, 팁은 당시에 유럽 귀족들이 이제 천한 사람, 자기 시중 드는 사람한테 주던 돈이니까 이건 잘난 척하는 돈으로 보고 기분 나빠서, 미국에는 그런 문화가 없었는데 노예가 이제 해방되면서 그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은 사라져버리지만 미국은 여전히 팁을 받는 것은 하층민이라는 인식이 20세기 초반까지 이어졌고, 팁 문화는 식당, 호텔, 기차의 진군 등 여행업계에서는 그대로 남아있어 뿌리를 내렸고, 그런데 철도는 이제 진군들은 1920년대에 임금을 현실화시켜서 팁 제도와 이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지만 요식업계는 여전히 그렇다는 겁니다. 이 전국 레스토랑 협회는 경력에 따라 다르지만 이들이 버는 돈은 팁을 포함해서 시급 16에서 22달러다. 그래서 팁을 받는 직원이 다른 종업원보다 돈을 많이 번다, 이래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노동통계청은 식당에서 서버로, 즉 식당에 시중드는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이 한국 돈으로 23,000원, 시급 9달러, 11,000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팁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식당이 바라보는 관점과 미국의 정부가 바라보는 관점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작년에야 미국에도 최저임금 인상운동이 뭐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지금 대선에 이슈도 돼 있잖아요. 음식 가격을 올리고 그 안에 팁을 포함시키는 팁 문화 개선 움직임도 시작됐다고 합니다. 미국에 이런 식당도 많이 생겼어요. 팁을 아예 포함해서 음식 가격이 15% 20% 오르고 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현재 팁을 받는 노동자는 600만 명쯤 되고 그 중에 66%가 여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노예라는 어떤 이런 인종주의에서 팁이 시작됐는데, 이제는 한마디로 이 계층적인 입장에서 팁이 연구 대상이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이거 굉장히 불편하고 피곤하던데요. 이 팁 문화 미국이 빨리 개선해야 될 걸로 보고요. 최저임금을 인상시키고 차라리 식당의 밥 가격을 인상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한국에도 호텔에 팁이 있었어요. 호텔에 가면요, 한국도 좋은 호텔에. 근데 그 뒤에 이제 부가세 10% 뭡니까? 그 다음에 팁 10% 이런 게 다 포함시켜버렸어요. 호텔에 팁이 없어졌죠.